2025년 전차 차량 정비 및 공학을 담당하게 된 정용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의 이 목차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쭉 요약을 해서 아마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과목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증 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때의 응시 자격은요, 응시 자격증은 그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어떤 거고, 어떤 거를 좀 더 유리하게 딸 수 있느냐, 요거를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매년 연차별로 몇 명을 뽑고, 그 다음에 합격 점수대에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문사항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정비와 공학이 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물어보시는 게, 정비와 공학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요, 이론 잠깐 설명하고 문제를 통해서 정비하고 공학은 그냥 이렇게 나눠집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게 되면은 Q&A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꼭 물어보는 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할 거였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 바로 전에 점수 관리가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점수 체계를 이끌어 갈 거냐, 언제 어떤 과목을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 점수를 올릴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딱 1년 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과목입니다. 일단 시험 과목이고요. 저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는요, 일단 9급을 기준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9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빨간색에 국어가 있고요.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이렇게 딱 세 과목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한 과목당 25분씩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총 75분의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가끔 이게 7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7급은 따로 하진 않는데, 7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거는 내연기관은 뭐 엄청나게 더 어렵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엔진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좀 약간 좀 공학적인 요소가 좀 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사와 영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 국사와 영어는 이게 자동차 차량 직렬 또는 전차 직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국사하고 영어는 최대한 빨리 좀 합격해놔라 라고를 꼭 얘기합니다. 저거는 그냥 단순히 점수만 합격해서 그 합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자격 조건인데, 보통 얘기하시는 거는 국사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짧으면 2주, 길면 4주면은 웬만하면 다 합격한다 라고들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국어나 아니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과 계열의 학생들 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사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국사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수 체계가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사하고 영어는요, 열일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합격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국어, 정비, 공학 요 세 과목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공채로 해서 전차 계열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병과를 전차를 나왔고 전차를 했던 친구들이 다시 전차 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신분 상승, 즉 일반 병에서 군무원이 돼서 이제 일반 병 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가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차량이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바퀴가 달려 있고요.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고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운전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뭐 배차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차량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량 쪽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방대한데, 저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을 거쳐간 친구들 같은 경우 지금 최종 합격해서 지금 필드에서 그 자리 배치를 받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정비하고요, 아니면 이제 수송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쪽, 즉 내가 정비를 희망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쪽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좋아한다 그러면 수송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건설 장비인데요. 건설 장비에서 나는 건설 장비, 중장비 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5년 전에 합격한 친구, 이 친구를 예를 들면은 건설 장비를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가 처음 자대 배치 받은 게 이제 군안 쪽입니다. 군안 쪽인데 이게 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군안도 힘들고 그냥 막 옷도 지저분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간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만나봤을 적에는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차가 어딘가에 빠지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또 되게 개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비 또는 수송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보직을 받는다 그러면 해당 보직을 계속해서 내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부대에 그 보고하게 되면은 약간의 그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약간 TO가 나면은 그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보통 한 3개월 주기 형식으로 아마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지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차량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공군 쪽하고 크게 공군 쪽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과목당 무조건 25분입니다. 과목당 25분이고요. 공채 9급 같은 경우는 3과목에 25분, 총 75분 동안 시험 봅니다. 공채 7급 같은 경우는 4과목에 25분, 총 100분 동안 보고요. 근데 경채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이 제외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경채 같은 경우는 여기가 50분, 여기가 75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난 무조건 경채로 가면 좋겠네 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경채에서 국어가 빠진 것만큼 그분들은 필드에서 많은 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웬만큼의 정비 능력이 아니면 오히려 경채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엄청나게 그 정비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비나 공학에 대한 점수를 그러니까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공채를 준비하셔라 라고 많이들 저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응시 자격인데요. 이게 응시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게 응시하는 자격은 아니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하나씩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산업기사고 보통 이제 기능사, 저희 공학계열 나오신 분들은 기능사를 갖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요 기능사에서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조회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정비하고요, 지게차 운전을 이렇게 좀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저희 그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 오시는 친구들이요 대부분 비전공자 분이세요. 비전공자 분들이다 보니까 요게 보면은 플러스 3%의 점수를 받습니다. 플러스 3%라고 하는 건요 그냥 3점이 아니라 3과목이기 때문에 3%씩 해가지고 총 9점이라는 점수를 저희는 추가로 더 받습니다. 문제수로 따지면은 약 2문제가 조금 넘는 거죠. 2문제가 더 내가 맞는 걸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3%를 갈 수 있는 게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계속해서 공부하셨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요. 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 2, 3개월 만에 정비를 따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정비를 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게차 운전도 하나의 추천드립니다.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는 약간 지방에 가시면요. 요거는 보통 한 2주 또는 한 3주 만에 거의 대부분 따갖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고 해요. 그냥 요거는 지게차 중장비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 2, 3주 정도 연습을 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붙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게차나 아니면 이제 정비 쪽 좀 쉽게 딸 수 있는 거를 하나 획득을 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세요. 획득을 하셔가지고 3%의 플러스 가산점을 하나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표를 하나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발 인원 및 합격선, 요거는 매 회차마다 매년마다 이게 계속 물어보세요. 도대체 합격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합격 점수 받으려면 몇 점 이상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아예 목표 자체가 85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80에서 90점 정도를 저희는 늘 목표치를 잡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궁금하면은 녹색 검색 창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치세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 부분은 여기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 부분에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합격 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격 맵이라는 거는 내가 몇 년도에 몇 급에 어떤 직령들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 연도에 몇 대, 채용 인원은 몇 명이었고,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고, 합격 점수는 몇 점이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과거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늘 보여달라고 해서 차량하고 전차 공채, 일단 9급 기준입니다. 육군 9급 기준으로 하는데, 요 표를 딱 봤을 적에 대부분들 생각하시는 게요. 딱 여기 쭉 보시면은 요때는 워낙에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60점, 60점, 61점 요 점수대를 보시고 나서 산업기사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을 따고 계셨던 분들 또는 차량 쪽 그 전공을 하셨던 분들을 그런 분들이 60점이면은 내가 대략적으로 한 67점, 그러니까 60점에서 한 70점 정도만 맞고 그래서 필기만 합격하면은 나도 붙을 수 있네 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렇게 60점대에서 합격하신 분들은요, 면접을 너무나도 잘 보시는 분들 아니면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보통 요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한 75점 정도는 75점 정도까지는 평균입니다. 평균 75점 정도까지 맞아야지 여기에 저희가 면접 점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면접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접은 점수가 앞에 있는 저희 필기 합격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면접 점수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라는 게 뭐 능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필기 합격 점수가 낮게 되면은 면접 보실 적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를 못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필기 합격 점수가 한 90점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가서 진짜 깽판 치지 않는 이상은 면접은 어느 정도 적당히만 봐도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에 대한 것도 제대로 답하고 많이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이클래스는요, 이런 점수 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85점 이상을 계속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늘 최종 합격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늘 커리큘럼을 짜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점수 계속해서 보면서 난 몇 점이니까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건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정 궁금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점수가 합격 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그 필드에서 정비한 경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능력치가 너무나 뛰어나고 뭐 긴장하는 내용이 없다. 뭐 요러시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요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또 비전공자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으세요. 비전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공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하는 경우가 조금 정상적인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면접 점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같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긴장을 없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입니다. 필기 합격 점수를 보통은 80점대 이상을 받아놓고 가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을 하더라도 금방 자기 페이스를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로만 보시고요. 요런 합격 점수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군무원 쪽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점수대가 아마 80점 중반대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덜 긴장한다라고 하면 80점대 초반 정도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타겟 자체를요, 80에서 90점 정도를 놓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또는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합격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건데요. 자동차 정비와 공학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품만 나왔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 설명합니다. 요게 자동차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공학이고요. 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 그냥 막 설명을 해놓은 게 정비라고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한번 보면은,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접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크 센서라는 걸 한번 결정해 봤습니다.
자, 노크 센서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엔진의 노킹을 감지하고,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서 이제 폭발이 나는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과 오일 팬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엔진에서 노킹하면은 이렇게 뚱뚱 치는 소리거나 그 비정상적인 폭발로 인해서 진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노킹을 감지했을 적에 전압으로 변환해서 엔진 ECU로 해당 신호를 보내줍니다. 해당 신호를 보내주면 엔진 ECU는 그 신호를 받고 엔진이 이상 연소가 일어났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점화 시기를 더 지각을 시켜주던가 아니면은 출력을 낮춰주던가 뭐 강제로 어떤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쭉 설명을 다 드립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은 요 내용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긴 거와 되게 길게 글밥이 많은 것과 글밥이 적은 것 이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와닿는 게 글밥이 많다라고 하면 공학 정도가 보이는 거고요. 글밥이 적다 정비로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좀 나누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만 읽어봐도요. 정비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부품이죠. 요거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고요. 문제에서도 보면은요. 엔진의 진동을 감지한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품에서 엔진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는 압력 센서들입니다. 이 압력 센서들은 몇 개가 있긴 해요. 몇 개가 있는데 전압으로 변환해서 엔진 ECU로 보낸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보면 이제 압력 센서와 노킹 센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진동을 감지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압력 센서입니다. 하지만 엔진 쪽에서 진동을 감지해서 전압으로 변화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노킹 센서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품에 대한 이 단품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정비라고 보면요. 똑같은 노크 센서입니다. 노크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요건 하나의 노크 센서가 하는 역할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노크 센서에 대한 역할을 다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맞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맞는 것을 물어봤을 적에 일단 되게 글밥을 되게 많게 만들어놔요. 많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읽다가 까먹게끔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문제풀이 문풀 2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요. 요것보다 훨씬 더 긴 글씨를 그러니까 글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요. 중간에 까먹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충 맞는 걸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학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함정을 파는 건데 근데 이제 공학 같은 경우는 글밥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공학을 좀 잘하세요. 그 잘하는 이유는 비전공자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접했을 때 대부분 시스템적인 거를 어느 정도 외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생각이 난대요. 읽다 보면 생각이 나서 비전공자분들은 공학에 대한 점수가 생각보다 조금 높아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전공자, 즉 차량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공학을 힘들어하고요. 정비를 되게 쉬워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딱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공학은 글밥이 많고 그냥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나온다. 라고 보는 게 공학이면은 정비는 딱 이 부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되게 단답형 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좀 애매모호한 게 공학하고 정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 요것도 이제 요 내용을 다 빼놓고 보면요. 점화 시기가 지각되는 이유, 점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이건 뭐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점화 시기를 지각시켜 주는 거는 요 신호, 지각할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거는 노크 센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잠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나 공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공학을 나눌 적에요. 나누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문제로 나눈다. 글밥이 많은 게 공학이고 글밥이 좀 적은 게 정비 쪽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인데 좀 이렇게 고민을 한다. 이거는 양쪽에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공학이라는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 공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 공식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지시마력을 구하는 곳 또는 연료를 구하는 거 해서 해당 우리는 공식을 다 외워놓고 요거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공식을 풀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프로인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갔을 적에
스마트 기기가 아예 안 됩니다. 지금 말 그대로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전자식이, 스마트 기기,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전자담배 또는 그 안경에 있는 그 몰래 카메라 같은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기 자체를 아예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 문제를 다 저희는 수기를 풀어야 돼요. 수기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카파 자승인데 카파 마이너스 1이래요. 뭐 이런 값들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풀기에는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학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공학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계산기가 못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 나옵니다. 대신 요건 나올 수가 있어요.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들은 어느 정도의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요거를 꼭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대입해서 푼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요 형태만 여러분들 계속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도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요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요런 거 외우라고는 합니다. 외우라고는 하는데 굳이 앉아가지고 막 쓰면서 외우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요런 거 어디다가 체크해 놓고 매일 그 책을 펼 때마다 한 번씩만 봐라. 그래서 이 형태만 눈에 익혀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형태가 눈에 익으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비하고 공학은 이렇게 딱 나눠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매번 같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비전공자인데 가능할까요? 여성 지원자인데 합격할까요? 그 다음에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정비산업기사를 취득했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전공자인데 가능할까요? 네,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은요, 합격하신 친구들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이 비전공자입니다. 저희는 1년 정도, 1년이라고 해봐야 저희는 이제 10개월 동안에 강의 커리큘럼이 쫙 짜져요. 요 강의 커리큘럼이 짜졌을 적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쭉 가서 우리가 시험 보는 요 타겟 자체를요, 저희는 비전공자를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짜놓습니다. 근데 전공자들은 언제 들어오냐? 이 중간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풀2 할 때쯤에 들어옵니다. 이때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전공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비전공자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원 학생의 거의 한 80%가 저희는 비전공자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요, 충분히 다 가능해요. 가능하시고, 요거는 이따 점수 관리 같은 거 얘기할 적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리는지는 조금 이따가 아마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지원자 합격자가 있나요?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합격하시면요, 그 집체교육을 갑니다. 집체교육을 가면은 매년마다 듣는 얘기가 올해는 여성분이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인데요, 매년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지원자라고 해서 안 뽑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희 한 4년 전, 5년 전, 그 이전에는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은요, 다음에 면접 점수로만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뀐 게요, 필기 점수, 그 다음에 면접 점수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잘 보면요, 면접을 적당히 봐도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필기 점수를 좀 많이 높여놔라 라고 하는 게, 면접 점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내가 그날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필기 점수를 많이 받아놔라. 그래서 여성 합격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도 아마 이것도 좀 있습니다. 필기 점수만 먼저 필기 점수가 여성분이 좀 많이 높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잘 못했어도, 내가 전공자가 아니고 내 차량에 대한 정비 경력이 없어도 면접 점수는 낮을지언정 필기 점수가 높기 때문에 합격자가 요즘엔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 지원자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점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거는 1년 커리큘럼 저희 짜놓은 거 있죠. 요때 제 좀 뒤에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어 점수는 어떻게 해서 땡겨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정비공학은 어느 시점에 땡겨 올릴 거고, 그때 공부에 대한 비율도 아마 좀 이따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요거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취득했는데, 요건 이제 전공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공자고 난 자격증까지 다 땄는데 내가 군무원, 차량이나 전차 군무원의 시험을 보면은 쉽게 합격을 하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 첫 해는 떨어집니다. 첫 해는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산업기사하고 기능사요. 합격 점수 60점 이상이면은 그렇죠. 그냥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도 뭐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그냥 붙습니다. 그래서 요 산업기사 취득하신 분들은요, 요 60점을 만들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라고 해도 그분들은 한 70점에서 한 75점 정도가 나오면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나는 미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면접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라고는 판단하시고 그냥 시험에 보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대부분들 점수대가 60점 이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정비 산업기사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요, 얘기하는 게 가급적이면 그냥 실강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인강으로 먼저 들어요. 그다음에 1년 실패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공학을 다시 들으러 나오십니다. 그게 자격증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면은 적당히 해서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격증을 갖고 취득하셨다라고 한들 그냥 나는 그냥 그 머릿속은 그냥 리셋을 시켜가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점수대 자체는 한 80에서 90점 이상을 항상 노리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하다라고는 꼭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한 번은 꼭 실패하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격증 정비산업기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에서 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쉽게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좀 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은요, 여러분들 해서 원래 저희가 정비공학을 이렇게 나눠가다가 이게 계속해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 오시면은 비전공자분들한테요, 정비공학 이론을 다 들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0강이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너무 그 이론만 듣다가 지쳐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문제에 따라서 이 정비하고 공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놨었죠. 그것처럼 기본 이론을 그냥 하나로 지금 합본을 해놨습니다. 합본을 해놔가지고 정비공학을 하나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내가 시스템적인 거를 설명을 하면서 부품을 설명할 거고요. 이 부품들이 이게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설명할 거고 해서 대략 뭐 한 42강 정도로 잡혔는데 이건 약 2달 동안 약 42강 전후반 정도가 아마 진행될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단축이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더 늘어날 거냐 이렇게 좀 나올 거니까 한 2달 정도를 기본 이론, 정비공학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 문풀 1이 들어갑니다. 요때는 두 개 다 단원별입니다. 요것도 단원별로 갑니다. 단원별로 가는데 똑같이 3개월씩 가는데 요거는 40에서 한 50강 정도면 얘는 한 20에서 30강 사이가 나오는 거죠. 대략 뭐 한 1대2 비율 정도로 해가지고 정비 집중 문풀을 좀 더 강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단원별이고 이것도 단원별이기 때문에 두 개 똑같지 않나요? 라고 했을 적에 이 두 개의 문제 난이도는 다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똑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쪽이 강화가 됐는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쪽을 좀 더 탁월한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품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탁월한지를 아마 이때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 2월달 정도가 됩니다. 내년 2월달 정도에 심화 이론을 하는데 요거는 약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요 심화 이론을 할 때는 되게 뭐 간단해요. 뭐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요런 개념보다요. 요 심화 이론 때는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을요. 요런 칠판이나 여러분들한테는 A4죠. A4지에다가 여러분들 지식을 다 적는 겁니다. 이때 적을 적에 글씨로 적는다. 그렇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9월달부터 1월달까지 엔진, 전장, 샤시를 다 배워요. 그러면 일단 엔진이라는 걸 그린다. 그러면 엔진 블록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또 실린더를 몇 개를 그려놓고 요 안에는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에는 피스톤 링이 몇 개 있고 연결되는 건 뭐 커넥팅 로드가 있고 커넥팅 로드는 따라서 좀 말이 빠르긴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랭크 축에 연결이 돼서 크랭크 축에 회전력이 발생되면은 여기에 플라이 휠이 장착되고 요 위에는 실린더 헤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략적으로는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요, A4지나 해서 그림으로 계속 그립니다. 그림 못 그리셔도 됩니다. 저도 되게 못 그리죠. 여러분 못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쭉 그려놓고 여기서 뭘 찾냐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구성품을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기서 빼내서 난 이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라는 물음표로 해서 내가 찾아보는 거. 즉 내가 어떤 부품을 모르는지를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부품과 부품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연결돼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게 심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함축적으로 해서 내용을 아마 전달해 드리는 요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집중 문풀 2는요. 요때부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요. 실전 연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때는 단원별로 갑니다. 요것도 단원별로 갑니다. 단원별로 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회차에 25문제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회차씩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면요. 1시간에 대략 한 50문제씩을 계속 풀어 나갈 거고요. 요게 한 3개월 정도 정비 집중 문풀 2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6월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요때는 시험장처럼 뭐 똑같이 세팅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15분, 그쵸? 정비 15분, 그 다음에 공학 15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15분은 제가 드리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요거 정비든 공학이든 대략 정비 같은 경우는요. 저는 보통 5분 드립니다. 공학은 대략 한 10분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나눠 드리고요. 시간을 측정해서 5분 동안 정비 문제를 풀어라. 요때 25문제입니다. 25문제, 요것도 동일하게 25문제. 똑같이 공학도 25문제. 그래서 5분 또는 10분 동안 풀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까지 푸는 거는 국어에 좀 더 시간을 쏟기 위해서, 시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요. 요때 이제 6월 동영 모의고사 때 합니다. 동영 모의고사 때 요걸 하고요. 요때 5분이라는 시간을, 예를 들면 정비에 5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주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쥐지근지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의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는 멘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만들어서 요때 15강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요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5분 동안 시험 문제 풀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 풀이가 아마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할 거고요. 요때는 요때는 꼭 실강 학생들만 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때 6월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즉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하시면은 뭐 15강 다 참여하기는 좀 힘들더라도요. 절반 정도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요 6월 달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시간을 좀 비워놓고요. 저희가 여기 실강을 할 적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험을 아마 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마 좀 더 알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약 10개월 정도의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관리인데요. 그냥 이거는 보기 좋게 그냥 표로 놔뒀는데 저희는 필요 없어요. 국어는요, 그냥 최종적으로 국어는요, 대략 한 85점 정도가 됩니다. 정비공학은요, 여기 95점인데 95점까지 힘드니까 보통 저는 90점 얘기합니다. 두 개 합쳐서 90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면요, 어차피 50점 밑에입니다. 50점 밑에고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50점 이상 받아가지고 나는 조금 하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요 중간 정도에서 점수가 한번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요, 50점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은요, 국어죠. 국어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7일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휴식은 하루, 그 다음에 국어가 4일, 정비공학을 이틀만. 왜 정비공학을 손을 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땡겨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국어가 거의 대부분의 공부에 대부분 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어 점수를 먼저 안정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를 먼저 안정화를 시켜놓고요. 이게 언제까지냐? 저희 심화 과정, 심화 들어가기 전까지, 심화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딱 목표 세워야 되는 거는 국어 같은 경우는요, 최소 70점입니다. 최소 70점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보다가 한 번 올라가는 이런 건 안 됩니다. 내가 70점에 안착이 돼서 70점 이상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요게 대략 저희 정비공학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요, 딱 그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 심화 과정 요때쯤에는 국어는 일단 70점 이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70점 이상까지 높아지면은 한 번 올라온 점수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아예 손 놓지 않는 이상 국어는 요 점수를 벗어나진 않아요. 이때 그 다음에 이렇게 국어 점수가 먼저 맞춰 놓고 나서요, 그러니까 국어만 계속해서 공부만 죽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풀 2가 들어옵니다. 문풀 2가 들어왔을 때는요, 정비공학의 그 공부에 대한 그 일수와 공부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낮았던 점수를 여기서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게 문풀 2 때입니다. 문풀 2 때. 이때는 어차피 25문제씩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몇 점 맞았는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처음에 내년 2월, 즉 심화 과정이 들어갈 때까지는 무조건 국어를 70점 이상까지는 난 높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비공학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가지고 3개월 만에 점수대를 최소한 70점 이상으로 땡겨 올리셔야 됩니다. 땡겨 올리고 나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건인데요. 3단계, 즉 문풀 2가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해가지고요, 저희 동형 모의고사로 딱 넘어갔을 적에 여기에서 실수 문제 개선입니다. 실수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특징, 약간 좀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을 꼭 틀리거나, 또는 내가 글씨를 꼭 못 읽어서 틀리는 거, 그거 있습니다. 사람마다 꼭 그 함정에 빠지는 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려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어떤 걸 조심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꼭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꼭 그려서 이런 문제 좀 푸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정비공학 두 개가 합쳐서 총 50문제 중에요, 보통 한 5개에서 한 8개 정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요게 대부분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겁니다. 틀리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그냥 틀린 걸 골라버리는 거죠. 요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글씨를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게 뭐 그 사람이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글씨만 읽기에 힘들어합니다. 그 글씨만 들어오면은 머릿속에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런 글씨들은 그냥 써서 해라, 또는 뭐 체크해라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단순히 실수하는 문제만 개선해도 보통은 정비공학이요, 평균적으로 85에서 9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는 정비공학이 90점 위로 올라가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90점 이상을 계속 유지했던 친구들은 최종 합격 때도 평균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또 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 관리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 국어를 먼저 잡습니다. 국어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정비공학에 대해서 힘을 쏟아서 같이 키워나가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솔직히 혼자 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근데 학원으로 나오시면 돼요. 요때면은 보통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니까 요때는 절반 정도는 아마 나오셔도 될 겁니다. 늘 학원 쪽에는 저도 얘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저희 인강에서 인강으로 수강하시던 학생분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창원에서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당일치기로 KTX 첫 차 타고 올라와서 수업 듣고 KTX 막차 타고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참고로 그분은 이제 작년에 최종 합격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점수를 좀
체계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크게 보면 이제 6개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데일리 리포트를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적어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실강생들 오시면요.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적으라고 해요. 요거는 아침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침에 내가 7시에 기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시까지 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시 30분까지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동을 합니다. 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주위에 있는 도서관을 가거나 이게 뭐 한 9시까지 도서관을 갑니다. 근데 여기 도서관 가서 한 11시까지 유튜브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있죠. 흡연하시는 분들은요, 담배 핀 것도 시간 체크하라고 해요. 그래서 담배 한 갑 피에 보통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요게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요, 요게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1층에 사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보통 20개 피죠. 그래서 요거 곱해보면은 100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 40분 동안 담배 피면서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요걸 일단 적으라고 합니다. 요거는 실강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제가 최소 한 달에서요, 한 2달 정도 시킵니다. 2달 정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담배 같은 거 불필요한 시간 요거 그러면, 반으로 줄여. 그러면은 50분을 줄죠. 50분만큼 어떤 거 공부해. 그 다음에 여기서 식사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식사 시간은 뭐 좀 소중하신 분들 같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유튜브를 뭐 하루에 뭐 한 제가 보통 체크하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 적게 보시면 한 5시간 정도 보고요. 많이 보신 분들 한 7에서 한 8시간 정도 봅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플러스 게임으로 가면요,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 이상은 유튜브나 게임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12시간 또는 많게는 한 15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내가 하루 종일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시간을 계속해서 적는 겁니다. 요거를 계속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보일 때까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때 요 생활 패턴에서 내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옮길 수 있는 게 체크가 되면은 그때 멈추고, 그리고 나서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운동을 무조건 운동을 해라. 요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건강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심하게 내가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 하라는 운동은 아니고요. 그냥 심장만 좀 두근두근 할 수 있게끔 러닝 정도만 아마 잠깐씩 하시면은 몸의 혈액순환이 막 잘 돕니다. 즉 어쩌면 피가 계속 잘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뇌에도 혈류가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신이 맑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향에 따른 공부 방법을 찾아라. 요거는 정비를 먼저 할 거냐, 공학을 먼저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암기 후 이해를 할 거냐, 이해 후 암기를 할 거냐. 다시 말하면은 정비를 먼저 하고 공학을 할 거냐, 공학을 먼저 하고 정비를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좀 공부해보면요, 나는 단기적으로 암기하는 게, 난 암기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시스템을 읽는 건 너무 힘들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건 힘들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정비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걸 다 외우세요. 외우고 그거를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끼워 맞추면 됩니다. 하나씩 끼워 맞추면 그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구나 라고 해서 암기 후 이해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외우는 건 잘 못하겠어. 하지만 요거를 물체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편해. 라고 하면요, 일단 공학 먼저, 즉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연결됐었는데 그럼 이 부품들의 이름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침 시간대가 잘 돼, 나는 뭐 점심때가 잘 돼, 아니면 나는 뭐 새벽 시간대가 잘 돼 라고 하면 이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내가 좀 더 공부를 집중할 건지, 어느 시간대 외우는 걸 할 건지, 어느 시간대 이해하는 부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많은 문제를 푸세요. 그냥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인강이든 실강이든 하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요, 문제집을 요런 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사셔도 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좋고요. 요때 그냥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풀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왜 틀렸는지 요거 꼭 리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본인을 편안하게 하는 스승을 만나라. 네, 요거 저희 학원 쪽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보면은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본인을 편안하게 하는 스승을 만나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혼자 뭐 독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원에 뭔가 의존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요때 본인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건요, 보통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인강을 많이 듣습니다. 인강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게 심하게 들을 때는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계속 들을 때가 있어요. 요때는 본인을 편안하게 하는 거는 내가 들었을 적에 편안해. 근데 들었을 적에 잠이 와. 이건 또 안 되겠죠. 들었을 적에 내가 편안하게 뭐 한 8시간, 10시간을 들을 수 있네. 근데 듣다 보니까 계속 요런 습관들은 내가 계속 귀에 거슬려. 요런 건 너무 싫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강의를 들었을 적에 요거면 적당히 내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겠네, 요거면 내가 좀 편안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올해만 개고생하자, 딱 이겁니다. 올해 한 해만 개고생하자. 요거를 뭐 나중에 하다 보면요, 한 3월이나 4월달, 내년 돼서 한 3월이나 4월달 되면은 올해 공부를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저 내년에 또 준비할래요. 요런 친구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준비하다가 겨우 합격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이 아깝죠. 딱 한 해만 고생한다 생각하고요. 딱 1년입니다. 1년도 아니죠. 저희 강의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 끝나는 데까지 보면은 대략 한 10개월이니까요. 10개월 동안 그냥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술도 마시지 말고요. 그냥 친구들도 웬만하면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나지 말고 하루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최소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요 정도는 공부하시고요. 좀 더 필요하다 한 15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1년이면은 진짜 내가 시험 때 컨디션 난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딱 1년이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난 그냥 1년 안에 무조건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셔야지만이 아마 좀 수월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2025년 차량 전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